우리가 이 보통 주름 펴는 시술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시죠? 자, 맞아요. 이 보톡스인데요. 자, 그런데 이 보톡스를 아무리 많이 맞아도 효과가 없는 주름들이 있죠. 정말 이 남들 아무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주름을 싹 펴주는 시술이 뭐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윤입니다. 우리가 주름을 펴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보톡스를 고려하시는데요. 그런데 보톡스를 맞아도 막상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보톡스 없이 자연스럽게 주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오늘은 이 보톡스 대신 주름을 쫙 펼 수 있는 효과적인 시술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톡스로는 모든 주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보이는 변화가 바로 주름인데요. 간편하고 가격 부담도 적고 병원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톡스를 떠올리시지만 막상 받고 나서 주름이 그대로예요. 효과를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보톡스는 이미 생긴 주름을 펴기보다 앞으로 생길 주름을 예방하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마, 미간, 눈가처럼 표정에 의해 반복적으로 피부가 접히며 생기는 표정 주름에 효과적인데요.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 이러한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미 깊게 자리 잡은 주름을 지우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보톡스는 주름이 깊어지기 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표정을 지울 때만 주름이 보이고 평소에는 사라지는 미세한 주름만이 존재하는 시기라 이때부터 보톡스로 꾸준히 관리하면 10년 뒤에는 동안 얼굴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죠. 제 경우에도 20대 후반부터 10년 넘게 꾸준히 보톡스를 맞은 것이 나이에 비해 조금 어려 보이는 얼굴을 갖게 된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5, 60대 이후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정을 짓지 않아도 이미 주름이 깊게 자리에 있어 보톡스를 맞아도 기존 주름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탄력 저하, 근육 노화로 인해 같은 용량에서도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비대칭, 안검하수, 옆볼페임, 심술보 처짐 같은 보톡스 부작용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어느 정도 노화가 진행된 얼굴에서는 보톡스만으로 주름을 펴려는 접근은 위험할 수 있고 보톡스의 효과, 한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보톡스로는 애초에 건드릴 수 없는 주름들도 많습니다. 팔자주름, 입가주름, 마리오넷주름, 목의 가로주름 등은 대부분의 5, 60대 분들이 꼭 해결하고 싶은 주름일 텐데요. 이들은 표정보다도 콜라겐 감소, 피하지방 소실, 유지인대 약화 등 구조적 노화에 의해 발생한 폐임에 가깝습니다. 이런 주름은 표정과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보톡스 효과가 거의 없고 피부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술이 병행되어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죠. 따라서 절대로 보톡스는 만능 주름 치료제가 아닙니다. 특히 노화성 주름이라면 콜라겐 재생, 볼륨 보충, 피부 탄력 강화 등의 근본적인 시술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실제로 요즘은 이러한 접근법이 보톡스보다 더 주목받고 선호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술 트렌드는 한 듯 안 한 듯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어려 보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가꾸기보다는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즉 콜라겐을 되살리는 시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에 있어서 가장 대두되는 시술이 바로 주베룩 볼륨인데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콜라겐 부스터 혹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불리는 계열로 피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전반적인 피부 탄력을 회복하고 주름을 개선합니다. 이와 유사한 시술로는 스컬트라, 레디어스, 울트라콜, 가나브이 등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베룩 볼륨이 가장 사용 빈도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편이죠. 피부 노화의 본질은 콜라겐 감소입니다. 20대 후반부터 매년 1%씩 감소하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과 처짐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주베룩 볼륨의 PDLA 성분이 섬유화 세포를 자극해 새로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시술의 특성상 직후의 즉각적 효과는 크지 않지만 1, 2개월에 걸쳐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피부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3회 이상 꾸준히 반복하면 티나지 않게 전체적인 인상이 어려 보이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잔주름이나 탄력 개선 목적으로는 이 주베룩 스킨을 떠올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주베룩 볼륨을 더 자주 추천합니다. 콜라겐 합성 능력이 주베룩 볼륨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5, 60대 이상에서 콜라겐이 심하게 감소하고 주름이 깊게 남은 경우에는 주베룩 스킨 단독으로는 사실상 효과를 보기 어렵죠. 따라서 노화 치료 관점에서의 주베룩 스킨은 써마지 울세라 소프트
소프웨이브 등의 강력한 리프팅 시술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반면에 주름 개선과 함께 볼륨감 회복이 중요한 중년층 이상에서는 주베룩 볼륨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주베룩 스킨을 단독으로 사용한다면 주로 20, 30대의 모공, 흉터 개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이 주베룩 볼륨의 중요한 원칙은 조급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시술하는 것인데요. 이 시술은 본래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므로 조용히, 우아하게, 티 안 나게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가 느리다고 무리하게 용량을 늘리거나 시술 간격을 과도하게 좁히면 결절 등의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요. 특히 한 부위에 지나치게 과량을 주입하거나 한 번에 두세 바이얼 이상의 고용량을 반복 시술하는 것은 피해야 하죠. 물론 모든 경우에 주베룩 볼륨이 최적의 선택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얼굴살이 너무 없거나 주름이 굉장히 깊고 볼륨이 심하게 꺼진 경우에는 더 즉각적인 변화와 강한 볼륨아이징 효과를 제공하는 레디어스나 스컬트라가 더 적합할 수 있죠. 결국 내 피부 상태와 기대치에 따라 어떤 시술이 가장 적합할지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결정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만족도 높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리프팅 시술이라고 하면 울세라 써마지만 언급되던 상황에서 이 잔주름 끝판왕이라 불리는 새로운 시술이 나타났죠. 바로 소프웨이브인데요. 정말 자연스럽게 탄탄하면서도 쫀쫀한 피부결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최근 굉장히 주목받고 있고 저 역시도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 소프웨이브는 초음파 장비로서 슈퍼브라는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이 피부 표면에서 약 1.5mm 깊이인 진피층에 피부와 평행하게 열 에너지를 균일하게 전달하는데요. 이 진피층의 콜라겐 재형성에 가장 효과적인 약 60에서 70도 정도의 열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형성되는 열기둥의 모양이 콜라겐 섬유의 배열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보다 즉각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주름 개선 효과를 나타냅니다. 소프웨이브는 어떤 피부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마, 눈가, 눈꺼풀, 입가, 인중처럼 일반적인 레이저로는 시술이 쉽지 않은 부위에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고요. 목이나 쇄골, 무릎, 팔꿈치 등 자글자글한 피부가 고민되는 부위에도 두루 사용할 수 있죠. 무엇보다 이 소프웨이브의 강점은 안전성과 편안함인데요. 에너지가 1.5mm 깊이에만 국한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지방층이나 신경 손상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으며 그로 인해 리프팅 시술의 부작용으로 늘 언급되는 볼 꺼짐이나 볼페인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시술 팁에 강력한 냉각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통증이 적고 붓기나 붉어짐 등의 다운타임도 거의 없는 편이라 바쁜 일상 중에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인기가 높죠. 다만 소프웨이브 역시도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소프웨이브는 피부 표면에 가까운 진피층에만 작용하기 때문에 심부 볼륨이 꺼진 부위가 차오르거나 처진 조직이 리프팅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피부 결이나 잔주름, 쫀쫀함 개선에는 탁월하지만 꺼진 볼륨을 복원하거나 구조적인 리프팅 효과를 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프웨이브 단독 시술보다도 다른 시술을 병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리프팅이 필요한 경우엔 울세라피 프라임, 볼륨이 꺼진 경우엔 주베룩 볼륨이나 필러, 또 표정주름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경우엔 보톡스와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전반적인 얼굴 상태에 따라 피부결과 탄력은 소프웨이브, 또 구조적인 문제는 다른 시술로 보완하면 가장 이상적인 안티에이징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톡스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름을 펼 때 꼭 기억해야 할 시술 중 하나로 바이리즌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물광 주사로 불리는 이 시술은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수분 부족으로 인한 잔주름이 고민이라면 정말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사용하던 물광 주사는 히알루론산을 피부에 직접 주입해 수분감을 높이는 시술이죠.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수백 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어 피부 수분감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자, 하지만 노화되거나 건조한 피부에서는 이 히알루론산이 부족하여 피부가 메마르고 잔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기존 물광 주사는 피부 속에서 금방 분해되어 지속력이 짧다는 점이죠. 바이리즌은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히알루론산 분자 사이를 아주 약하게 엮어 세미 가교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즉 물광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피부 속에서의 유지 시간을 3에서 6개월 이상으로 대폭 늘린 것이죠. 일반 물광 주사가 한 달도 안 돼 효과가 사라지는 것과 비교한다면 바이리즌은 훨씬 긴 시간 동안 피부 수분감을 촉촉하게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조감은 주름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 수분 충전은 단순한
단순한 보습을 넘어 피부 노화 예방에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저는 속건조와 잔주름을 동시에 개선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리쥬란보다 바이리진을 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지력이나 수분감 측면에서 더 유리할 때도 많기 때문이죠. 바이리진 외에도 스킨바이브, 벨로테로, 리바이브 등 다양한 히알루론산 계열 스킨 부스터가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성 면에서 바이리진이 가장 부드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각유 정도가 가장 약한 만큼 다른 제품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피부 표면 가까이 주입해도 이물감이나 뭉침 없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히알루론산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 때문에 이 바이리진을 깊은 주름이나 꺼짐의 필러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눈가, 눈물꼬랑, 팔자주름, 입가주름, 마리오넷주름처럼 섬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위에 자연스럽게 이 볼륨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피부가 얇고 부자연스러운 볼륨이 생길까봐 걱정되는 부위에는 오히려 필러보다 더 적합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물성이 묽다고 해도 결국 세미각유 히알루론산인 만큼 엠보 자국이 생기면 한 달 이상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요. 얇은 피부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 시술 후 수분을 흡수하면서 얼굴이 살짝 부어 보이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죠. 따라서 바이리진은 리쥬란처럼 엠보를 강하게 형성하는 방식보다는 깊이와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겉으로 엠보가 과하게 드러나지 않게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얼굴이 넓어 보일 수 있는 광대나 턱 라인은 주입량을 줄이고 반대로 앞볼, 팔자, 입가처럼 볼륨 회복이 필요한 부위에는 밀도를 높이는 전략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가 두껍고 단단한 타입이라면 엠보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인젝터를 통해 정교하고 균일하게 주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이 보톡스 말고 이 얼굴의 주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시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흔히 이 주름이 보이면 가장 먼저 보톡스를 떠올리시지만 이 보톡스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자, 오히려 이 보톡스로는 해결이 어렵거나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럴 때 오늘 소개드린 시술을 함께 고려한다면 훨씬 더 근본적이고 자연스럽게 주름을 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